어떤 방송인이 프랑스로 출장을 갔는데 외출 후 호텔에 돌아와서 카드키를 센서에 댔는데도 문이 안 열려. 그래서 프론트 내려가서 카드 바꿔주시오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떠오르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기지를 발휘해서 카드를 보여주면서 My card sick! 내 카드가 아파 라고 말하니까 알아듣고 새 카드로 바꿔주더라. 제 PC가 요즘에 많이 아파요. 이것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종종 아프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저께 업로드 못하고 오늘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사암진법을 의과학적으로 공부하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암도인 침구 요교를 의과학적으로 공부하면 의과학적으로 요교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사암침의학의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사암침 아카데미, 그리고 심화 과정으로 살펴보는 어혈방. 어혈방을 놓으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혈증이 치료되는가, 그것 지난 시간에는 총론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은 강론으로 여기서 아주 짧게, 한국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한 우리 방송의 구독자, 약사예요. 독일로 이민 갔어요. 그리고 독일 의과대학에 입학 및 졸업 후에 독일의 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그는 침부사 자격까지 취득했어요. 그가 제가 서울 쪽에 스튜디오를 갖고 있을 때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나눈 대화 중에 일부. 독일 병원의 환자 치료를 위한 회의가 종종 열린답니다. 원장 주제로 각 과의 전문의들이 참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다발성 골절 및 장기 파열 환자가 입원했다. 위중한 환자니까 이럴 땐 신경외과, 내과, 정형외과, 정신건강과, 사회복지사, 그리고 심리상담사까지 참여한대요. 그런데 이분은 때때로 이런 회의에서 MD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침구사 자격으로 종종 참여한대요. 특히 통증 클리닉에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이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발성 골절 및 장기 파열 환자가 입원했다. 그래서 원장 주제로 회의를 하는데 만약에 이 침구사에게 너는 어떤 치료를 할 거야? 라고 물었다고 가정합시다. 이럴 때 이 침구사가 저는 TCM, 즉 중국침이 아닌 TKM 사암악계방출을 통해서 이 환자를 치료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 이 회의에서. 한 남자가 취중에 무거운 짐을 싣다가 안고 넘어져서 가슴을 상한지라. 태백대운을 보하고 곡지를 사하였더니 수도에 났더라. 한 남자가 나이 70여에 잘못 오른손이 골절되었으나 혈기가 쇠약하여 난침이 불가한지라. 나무를 깎아대어 졸라매고 태백대운을 보하고 곡지를 사하였더니 일도에 났더라. 여기에 일도에 났더라. 이것은 팔이 작신 부러졌는데 어혈방울 놓으니까 딱 붙었다. 원상 회복됐다. 이 말 아니에요. 작신 부러졌을 때 통증이 일단 멎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암사께서는 나을 때까지 계속 어혈방을 쓰셨겠죠.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 침구사가 말합니다. 요결 임상례에 보면 사암사께서는 팔이 착신 부러진 환자를 어혈방으로 치료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근거로 어혈방을 놓겠습니다. 원장이 재차 묻습니다. 어혈방을 놓으면 어떠한 메커니즘이 발현되어서 골절 환자가 좋아지냐고요. 간략히라도 그걸 말씀해 주세요. 침구사 다시 어혈방 놓아서 팔이 그리고 갈비뼈가 부러진 환자를 치료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혈방을 놓겠다고요. 며칠 전에 미주 지역의 한 침구사가 국제전화, 저와 함께 한 30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선생님이 종종 인용하는 NIH의 NCBI 논문들은 거의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MD들과 함께 진료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인용하는 논문들을 찾아 열람하니 이곳 MD들과 소통이 잘 됩니다. 특히 사암침을 비롯한 침구 시료 시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 매우 유용했습니다. 브리즈번의 한 침구사의 경험, 그곳 MD들이 제게 하는 말, 너는 다른 TCM 침구사와 달리 환자 진단 및 치료가 매우 합리적이야. 어떨 땐 네가 우리들보다 의학 지식이 더 풍부한 것 같아. 그분은 말합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의학적 지식이 더욱더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사암침을 합리적으로 공부하면 사암침의학의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사암침 아카데미 그리고 심화과정, 이번 심화과정 강론 주제는 골절 타박상의 왜 어혈방인가 함께 고찰해 봅니다. 골절 치료 연구 체외 모델링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 논문에서는 골절, 뼈가 작신 부러졌어요. 그것 회복 단계를 4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히마토마 페이즈, 혈종 단계. 2. 카딜라지노스 캘러스 포메이션 페이즈, 연골성 경화 단계. 파골세포 충진 단계라고 합니다. 파골세포 아주 중요한 키워드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3번째 단계는 보니 캘러스 포메이션 페이즈, 뼈 경화 형성 단계. 4번째 본 리모델링 페이즈, 뼈 개조 단계.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작신 부러졌을 때 회복이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요, 면역세포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면역세포들과 말초 다핵세포, T세포 및 B세포, 단핵구 및 중간엽 줄기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는 자가분비 및 측분비 경로, 예를 들어 혈관 내피 성장 활성화는 초기 단계에서 혈관 재생을 유도한다. 여기에 중간엽 줄기세포, 메센카이멀 스템 셀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중심 역할을 해요. 즉 뼈가 작신 부러졌을 때 그 회복 단계는 중간엽 줄기세포, 메센카이멀 스템 셀스가 지휘한다. 중심 역할을 한다. 파골세포와 함께 중간엽 줄기세포, 중요한 키워드예요. 기억해 두세요. 미국 NCBI 논문을 인용합니다. 골절 타박성에 왜 어혈방이 유효한가? 염증, 골절 및 뼈 복구라는 논문에서 중간엽 줄기세포는 뇌, 췌장, 근육, 비장 및 폐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에서 발견되는 만능 기질 세포입니다. 물론 뇌, 췌장, 근육에서도 생성되지만 그러나 비장과 폐에서도 생성되는 중간엽 줄기세포, 이것과 함께 비장, 폐장은 골절 초기 단계에서 회복 단계까지 계속 참여합니다. 여러 메커니즘으로. 중요 키워드 파골세포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 비장과 폐에서도 형성되는 중간엽 줄기세포는 골절된 뼈 재생의 중심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세포를 통해서 파골세포로 부러진 뼈 사이사이를 충진하는 작용도 중간엽 줄기세포로 하는데 비장과 폐가 함께한다. 아니, 삼두인께서는 거금 450여 년 전에 이러한 메커니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파골세포는 단핵구, 대식세포 계통 전구체에서 생성된 뼈 흡수 세포입니다. 그런데 비장은 우리 몸에서 유일한 파골세포 전구체 저장소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뼈 형성 세포, 파골세포 전구체는 비장이 담당하고 있다. 뼈 조직의 유지 및 복구는 주로 2가지 세포 유형, 즉 새로운 뼈 조직을 형성하는 조골세포와 뼈 조직을 재흡수하는 파골세포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비장은 중간엽 줄기세포는 물론이요, 파골세포 전구체의 저장고이기도 하다. 비장은 인체에서 면역작용을 하는 가장 큰 림프절이며 비장에는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가 포함되어 있어 혈액 내로 침입하는 세균과 싸워 감염을 막아내는 천병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장은 혈액세포의 수준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비장은 백혈구, 적혈구 및 혈소판의 수준을 조절하여 혈전 이상을 감시 및 필터링합니다. 뼈가 작신 부러졌을 땐 일단 출혈이 따르게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피가 새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혈전을 통해서 일단 혈종을 만들죠. 그리고 신생혈관이 뒤이어 만들어집니다. 파골세포가 또 충진되죠. 사이사이에. 그리고 완벽하게 복구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러진 뼈 사이사이에 부러진 뼈 조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각들은 용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혈전 역시 복구작용이 끝나면 용해되어야 돼요. 용해 흡수되어야 돼요. 그것은 대식세포와 수지장세포가 먹어치웁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대식세포와 수지장세포가 먹어치우기에 적합한 크기로 쪼개야 돼요. 그걸 비장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폐도 그 일을 해요. 폐는 혈액 유래 물질 필터 작용을 통해 유해한 혈전을 용해시키는 매우 중요한 비호흡기 기능을 수행합니다. 폐는 혈전, 섬유소 덩어리, 기타 내인성 및 외인성 물질과 같은 미립자 물질의 전신순환계로 유입되는 것을 걸러내는 상적인 역할을 합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그 사이에 있었던 뼈는 일단 대식세포와 그리고 수지장세포가 먹어치우기에 적합한 크기로 잘게 쪼개고 용해시키는 작용이 필요해요. 그걸 비장과 폐가 한다. 비장은 파골세포 전구체 저장고이기도 해요. 비장과 폐는 중간엽 줄기세포를 또 형성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 혈전, 어쩔 수 없이 생성된 혈전과 뼈 부스러기는 걸러내야 된다. 용해되어야 한다. 그런데 비장과 폐가 마무리 역할까지 한다. 그런데 태백태연을 보하고 곡지를 사하라, 즉 어혈방을 쓰라고 했어요. 한의학 대사전에 보니까 경맥들은 자체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의학 대사전. 태백태연 보하고 곡지사하는 이어법. 그렇죠. 비정격과 폐정격을 동시에 놓는 효과예요. 그런데 한의학 대사전에서 말한 것처럼 족태음습 비토경은 태음습이라는 경기로 비장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오거나이즈 한다. 수태음습 폐금경은 태음습이라는 경기로 폐의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그런데 그 기능이 약해. 비장에서 부러진 뼈를 다시 복구시키는 과정에 절대적인 요소들을 분비하는데 비장 기능이 약해서 그 분비력이 약해요. 적어요. 폐 역시 혈전 용해 작용이 약해요. 폐 역시 중간엽 줄기세포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해요. 그런 걸 아신 거죠, 사암도인께서. 그러니까 비정격과 폐정격을 동시에 넣는 이 요법으로 비장과 폐장에 작신 부러진 뼈를 다시 복구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에 활기차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어혈방으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암침을 썼을 때 분명히 어떤 치료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왜 나았는가, 어떻게 나았는가, 그걸 설명할 수 없다면 사암침은 의학이 아닙니다. 사암침은 의과학적인 요법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의과학적인 고찰을 통해서 사암침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사암침을 증거하면 사암침 글로벌 의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건강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골절 타박성의 왜 어혈방인가?
태백태운 보하고 곡지사하는 이 요법, 이것의 합리성을 함께 고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바과정 다음 주제는 태백태운을 보하고 곡지를 사하는 어혈방으로 이상지질혈증, 즉 고지혈증까지도 치료 예방이 가능하다. 따라서 죽상동맥경화증도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 어혈방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